광고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이키. この間のプレゼンの結果じゃないですか。ギガの新しい企画。やっべえ、心臓止まりそう。失礼します。やりましたね、部長。狙い通りだよ。はい、すっげえ年間キャンペーンですよ、年間。しかも発射競合ですよ。発射競合。 이제 그는 큰 광고 계약까지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나뿐인 딸 에리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완벽주의자 사이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今どこ？会社ですが。佐伯選手どういうこと？あんたなんでそこにいるの？いや見積もりの方はこちらの方で着々と。はい。その打ち合わせ今日の1時でしょうが。ずっと待ってるんだけどね。私のうっかりミスです。申し訳ありません。まずいよそれ。老化現象じゃない？面目ない。打ち合わせの時間を忘れるなんて長いサラリーマン生活で初めてのことだ。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회의를 까맣게 잊는 건 물론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도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あれどこだあいつら。どうしました？いや別に大丈夫です。あ、こちらどうぞ。部長。どうしたんですか？ 단순 건망증이라기엔 너무도 심각하게 자취를 감추는 기억들. 결국 사이키는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을 방문하죠. 何年の何月何日ですか？ 2004年5月17いや18日です。はい。今日は何曜日でしょう？木曜日です。あ、いや火曜日でした。ここはどこですか？病院でしょはい。次に言う言葉を覚えてください。桜、電車、猫。う。桜、電車、猫。今のは後でまたお聞きしますので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先ほどの3つの言葉を言ってください。3つの言葉。はい。よく混同されるんですが違うと思います。おそらくアルツハイマー病の初期症状ではないかと。 상상도 못했던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사이키.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에게 남은 건 아내 에미코뿐이었습니다. 私がいます。私がずっとそばにいます。 에미코의 노력으로 병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는 듯 했지만 이제 사이키는 매일 다니던 곳에서 길을 잃고 마는 처지가 됐습니다. 俺だ助けてくれ。道に迷った。部長、今どちらですか？今渋谷だ。駅から坂上がったところにいる。部長が渋谷で迷ったって。迷った。失礼します。ああ好調だね、ギガのキャンペーン。ギガさんの方もすごくいい感じだと思います。はい。だよね。こっからが大事な時だよね。局全体で盛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んだよ。頑張ります。薬飲んでんだって。そんなんで乗り越えられんの？なんで隠してたんだ？アルツハイマーのこと。 그렇게 정든 회사를 그만둔 사이키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추억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는 악화되고 아내 에미코도 점점 지치고 말죠. ごめんな。こんなとこでごめんな。
何言ってんの。そんなことないわよ。何言ってるのよ。そんなことない。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이키의 미래. 과연 부부는 이 앞날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세심하게 그려낸 사랑의 본질,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내일의 기억. 네, 두 번째 작품은 내일의 기억입니다. 네. 뭐 동명의 한국 영화도 있지만 네. 네, 한 10수년 전에 나왔던 일본 영화죠. 어쨌든 두 영화 모두 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다는 설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연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타나베 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안소니 홉킨스랑 지금 우리가 맞세워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네. 약간 벨분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타나베 켄 굉장히 위험 있는 멋진 연기를 이 영화에서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영화에서 보면 가장 이제 점점점 이제 기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어떤 알츠하이머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데 그 최초의 조짐이 ですからこうあの俳優ほら昔の人ですか？何年か前にすごい流行った映画ほら何船が沈むやつタイタニックそうそうもしかしてディカプリオ디카프리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겠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무슨 와타나베 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나올 때 이미 와타나베 켄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고요. 네. 라스트 사무라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배턴 비긴스, 그 다음에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같은 작품. 인셉션 전이긴 한데 그렇죠. 이때도 이미 유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할리우드는 잠시 있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내 연기를 보여주마 이러는 말하는 것 같은. 저 다르게 봤는데 어떻게? 야, 인셉션 네. 찍기 전에 찍었던 영화라면 네. 야 디카프리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인셉션을 찍었단 말이야. 아 미래로서 네. 그야말로 그래서- 내일의 기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와타나베 켄을 캐스팅하였다라는 아.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재미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다 둘 다 뇌피셜이에요. 네, 네, 실제하고 그렇죠. 거리가 멀겠지만 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라 그럴까?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정신적인 알츠하이머라는 걸 선고를 받게 되면 뭐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화도 날 거고 당혹스러울 거고 이럴 때 그 의사 앞에서 특히 연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いくつなんだ医者になって何年だ一つ目の質問から答えます。35です。二つ目の質問は10年です。 그 연기에서 治療の開始が遅れるのは懸命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본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할 때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더 파더랑은 달리 모든 게 다 예상이 되죠. 네. 딱 일단 초반의 상황만 보고 소재가 뭐라는 것만 알아도 아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충격 같은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 감싸려고 하다가 남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가정주부였던 그 아내가 이제 남편 간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까지 얻어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 굉장히 애틋하게 하다가 점점 남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네. 되는데 그대로 가죠. 이 영화가 색다른 지점은 이 사람이 아플 걸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사이키가 아픈 장면, 기억을 잃어버린 장면부터 맞아요.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구나. 그럼 언제 그 기억을 잃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우리가 놀라지는 않습니다. 네. 아, 이때부터였구나. 공감을 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는 충격, 쇼크를 영화에서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차근차근 이 사람의 그렇습니다. 병력을 알아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영화가 2006년에 개봉을 했고 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은 2004년인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시간은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감독이 네. 여러분 중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미래의 설정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운 얘기만 제가 했을 때 제가 거짓말쟁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거의 안 울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20자평도 펑펑 울었다 이렇게 썼어요. 고백하듯이. 근데 이제 우는 영화들이 반드시 좋은 영화가 아니거든요. 어떤 영화들은 울고 나는데 기분 찝찝한 영화도 있고 내가 졌다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요. 난 맨날 지는데 좀 많이 울거든요. 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울고 나서도 내가 영화에 졌다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속았다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찝찝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이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진하면서 예상이 되는 방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루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방식이 감정을 착취하지는 않거든요. 네. 배우의 어떤 연기하는 인물을 착취한다거나 관객을 속인다거나 막 꼬집는다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로부터 내가 얻게 된 어떤 슬픔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의외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주어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게 됐어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정의 극화 같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울지 않았고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작법이 이제 이런 영화에 대한 신뢰를 주는 네. 그런 어떤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태도가 느껴지는 건데 영화에 보다 보면 이제 그 도예 같은 걸 가르치는 스승이 그런 말 하잖아요. 器を作ると人間が出るそいつの作るのはそいつの器そのものなんだ 이 영화를 보면 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죠. 이 영화는 정말 착한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선의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 아플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고 감독 자체도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착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少なくとも部長にちゃんと説明してください。部長の病気のことは局長に話したの園田さんなんです。 동료이자 선배이자 직장 뭐 상사이기도 한 이 사에키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윗부분에 알려가지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생리이면서 원리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권고사직을 권하는 어떤 그런 해고를 담당하는 또 직원도 있잖아요. 希望退職って形どうだちょっと待ってく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영화에서 네.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최소한의 인간미와 호미들을 갖고 있고 그런 설정을 했지만 사이키가 떠날 때 그 사람이 창문 너머에서 멀리서 그러니까요. 인사를 전한다든지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최소한의 배려를 함으로써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영화의 메인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아내와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걸 제외하고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독특하게도 느껴졌던 게 뭔가 하면 일에 관해서 말하는 이 영화의 방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에만 막 몰입하느라고 가정도 약간 등한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룰까를 상상해 보면 아 그동안 일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그 삶이라는 건 얼마나 부질없었는가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가 이런 걸 보통 후회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도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26년간 봉직했던 일에만 매달렸던 그 모든 세월이 그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고 영화가 추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가 일을 다루는 방식들도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영화에서 내일의 기억이라는 제목이 네. 계속 마음이 남는 거예요. 왜 내일의 기억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내일의 기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일 할 수 있는 기억을 잘 만들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일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게 미래를 다독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계속 소환해야 한다.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계속 반추해야지만 미래의 어떤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여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정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일이 되면 기억은 오늘보다 더 퇴색할지라도 이런 느낌인 거죠. 당연히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니까 내일은 기억이 더 나쁘겠죠. 그렇게 내일 가고 내일 가고 내일 가다 보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한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어떤 순간들이 몇몇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 무너지죠. 내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그런가 봐요. 더파드하고 내일의 기억이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플롯이 보여주고 있는 건 당신은 어떤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과거가 지금이다. 지금을 만들어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인상적인 대사는 저는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었는데 의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人の死は死ぬということは人の宿命です老いることも人の宿命です病気にもなります
人体というものは最初の十数年を除いてはあとは滅んでいくだけなんです。でもだからといって何もできないわけじゃありません。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쁘게 살아서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어떤 악의나 흉계에 덫에 빠져서 이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히 그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에서조차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과 존엄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영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다른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죠. 네. 더 파더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안소니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름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恵美子さん、リエにしよう。え？僕たちの子供の名前。名前の紙。芽吹。芽吹きなんか動いてていいですね。 일단 에미코라는 이름 그리고 소녀인 메부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 때문에 괴롭지만 어떤 생명력에 대한 갈구 같은 것들을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라든지 싹이 튼다든지 이런 생명과 환희에 대한 걸 이름으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게 어쩜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동력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뭐 감동적인 투병 영화는 결국 죽음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삶을 그리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비극적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어떤 모습들을 그려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바로 내일의 기억이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다고 했으니까 그 네. 몇몇 운 장면 중에 이제 네. 뭐 결정적인 장면인데 아 궁금하다. 가마토의 이 남편이 있을 때 영화의 후반부에서 아내가 찾아오는데 아. 아내를 못 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大丈夫ですか 그 장면이 사실은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담백하게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를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 정말 무너지죠. 거의 끝장면이죠. 네네네, 무너집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담담하게 할 때 네, 우셨군요. 이제 거기 이제 아내의 마음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네. 아내가 몰래 울죠 뒤에서. 僕佐伯って言います佐伯正幸あなたは恵美子って言います。枝に実る子と書いて恵美子。恵美子さんかあいい名前だな최고의 한 줄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두 편의 영화가 희미해지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영화에서도 한 줄이 의미심장한 한 줄이 있는데요. 병원에 처음 찾아가가지고 이제 진단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걸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죠. 그러다가 물건들 하나씩 늘어놓습니다. 腕時計そしてペンと名刺ですこちらをよく覚えてください 그리고 자 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종이로 덮어버려요. 이게 저는 알츠하이머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鍵がありましたねあとほら 내가 분명히 받고 기억할 거라고 맹세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거. 뭔가 하얀 종이가 덮여 있는 상태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덮여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한 줄 물건들. 저는 그게 오늘 최고의 한 줄이었습니다.